안녕하세요. 사도의 박세일입니다. 오늘은 글맥학원이라는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. 이거 뭔 학원이냐? 일산 최고의 학원입니다. 제가 다행히 이 학원을 다니게 됐고, 이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한번 글맥학원 얘기 한번 해줄까 가져왔습니다. 이 글맥학원이 뭔데?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이게 일산이, 제가 이거 뭐 어디 공인된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, 일산이 그 당시에 그 특목고, 뭐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이제 과고 외고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를 보내는 최고의 입시 학원, 특목고 전문 학원으로 유명한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. 글맥학원이라고. 여기가 진짜 동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인 학원이었거든요. 일산이라는 지형 자체가 이렇게 그 약간 부메랑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정발산이 있고, 부메랑처럼 생겨서 한쪽은 뭐 마두 백마 이렇게 돼 있고, 오른쪽은 후곡, 주엽 이렇게 돼 있는데, 양쪽에 학원이 크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정말 공부 잘하는 내노라 하는 애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일산의 깐깐한 사람들의 선택 이렇게 하면서, 당시 이게 2009년도 기사인데 제가 다닐 때가 언제야? 한 99년, 98년, 99년쯤 됐으니까 엄청 더 옛날이죠. 그때도 굉장히 유명했어요. 이게 제 배경부터 살짝 말씀드리면, 일산이 중학교까지는 뺑뺑인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비평준화였죠. 그때 뭐 서울은 평준화 됐다라고 할 때 일산은 아직 비평준화였어요. 그래서 이제 학교 레벨이라는 게 생깁니다. 이게 완전히 뭐랄까, 신분제 같이 생겨요.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, 이건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제 체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물론 다른 애들은 다르게 느끼겠지만, 제 체감상 거의 전교의 탑 레벨, 전교에서 한 1등, 2등 막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이러면 이제 과학고를 가는 거고, 전교에서 한 10등에서 한 20등 한다 이러면 뭐 이제 외고를 가는 거고, 그럼 이제 그게 아니다, 이제 반에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제 인문계를 가는 건데, 그 반에서도 좀 밑에다, 하위 한 30% 된다 뭐 이러면 이제 실업계를 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인문계 중에서 또 레벨이 있습니다. 인문계 중에서도 공부를 잘한다 이러면 백석고, 그거보다 못하면 백신고, 그거보다 못하면 이제 대진고가나 주역고가나, 여기가 비슷했고 그 밑에 이렇게 있어요. 제가 여기 밑에 땡땡땡 써놓은 이유는, 제가 대진고를 갔거든요. 제가 뭐 그렇게 공부를 막 특출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. 근데 어찌저찌 해서 지금 뭐다 이렇게 변리사가 돼 있다 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죠.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어요, 이게. 하여튼 요런 식의 적이었는데, 이게 글맥학원도 들어가면, 당시에 글맥학원 가면은 거기에 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. 반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반들이 요 순으로 되어 있어요. 과고반, 외고반, 인문계반, 실업계반. 근데 여기에 안 써 있는 게 있는데, 과고 위에도 더 있어요. 거의 이제 뭐라 그래, 롤로 치면 이제 거의 그 최고 등급, 플래티넘? 아주 천상계죠.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민족사관고반이 있어요. 민족사관고. 난 거기 애들은 마주친 적이 없어.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학원이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했을 때, 제가 가만히 뒤돌아서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여기가 굉장히 이제 살벌하게 합니다. 이제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요. 주기적으로. 굉장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거든요.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인가, 내가 그것까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그거 어떤 그 수준의 미달이 되면은 밑에 반으로 내려갑니다. 밑에 반으로 내려가.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밑에 반으로 내려가, 맨 밑에 반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? 이제 퇴출되는 시스템이었어요. 근데 이제 진짜 퇴출되는 애들은 내가 못 봤고, 왜냐면 저는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, 제가 가장 밑에 반으로 이 학원에 들어갑니다. 시험 치고. 그러니까 퇴출, 항상 퇴출의 그 선에서 저는 놀았죠. 근데 그 선이 그렇게 낮진 않았다고 봐요. 왜냐면 제가 그래도 그 당시 이제 반이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, 전체가.
50명 중에서 제가 그래도 한 25등 정도 절반 했었거든요. 중간인데 이 학원에서는 가장 밑에 반이에요. 살벌하죠. 그리고 이것도 좀 그런데 그 강사님들이 여강사님, 그리고 그 여강사님도 다들 좀 예뻤어요. 예쁘고 미혼이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제가 여기도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냐면은, 예전에 한번 호기심 천국이라고 아나?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방송할 수 없는 그런 호기심이었는데, 이제 호기심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. 근데 얼굴이 예쁘면 교육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강사로서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더 잘 주목한다,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만약 그런 실험을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. 비인간적이다, 뭐 남녀 뭐 차별이다, 막 난리가 나겠죠. 여성 인권 막 이러면서. 근데 그때는 했단 말이에요. 어마어마.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유치원 그 애들을 이렇게 두 반을 이렇게 모아놓고, 한 명은 이제 애들 눈에 예쁘당하다고 생긴 그런 강사 분이 이제 동화를 얘기를 들려주고, 한쪽은 이제 좀 뚱뚱하고 동글동글하고 하신 분이 이제 동화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.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애들한테 얼마나 기억하니?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, 대체적으로 이 아까 얼굴이 예쁜 전자의 반에서는 애들이 더 잘 기억한다 라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박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얼굴이 예쁜 사람이 하면은 더 주목을 잘한다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그 강사님, 저기 뭐죠? 그 대치동에 엄청 유명한 강사 있죠. 이지영 강사님인가? 그 강사님도 보면은 막 이제 굉장히 거의 연예인급의 메이크업을 하면서 강의에 들어오시잖아요. 저는 그분이 괜히 그렇게 하고 오시는 게 아니다. 다 그것이 어떤 강의력과 그분의 경쟁력에 다 반영이 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글맥학원이, 근데 거기에 오신 그 강사님들이 다들 되게 예뻤어요. 그리고 물론 남자 강사님도 있었습니다. 그 사회탐구 진짜 잘하셨는데, 근데 여기 요 강의에, 요 글맥학원 강의에 특징이 뭐냐면, 또 이제 우리가 학원 이렇게 되게 졸려요. 하여튼 졸릴 만한 그 타이밍마다 정신교육을 해줘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 보면은 뭐 전한길 강사님 하면서 막 되게 인생 쓴소리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. 이제 막 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만. 근데 그런 게 사실 저는 글맥학원부터도 이미 했어요. 그걸 경험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인생 살면서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어요.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도움이 안 되지만, 뭔가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, 독하게 살아야겠다, 이런 것들이 정신교육이 팍팍 됐어요. 중간마다. 잠도 깨고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습입니다. 자습 문화가 있어요.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, 뭐랄까, 뭔가 이제 학원 끝나면 자 집에 가자 하면서 이제 집에 간다, 그게 아니고, 뭔가 이제 끝났으면은 그 학원 내에 있는 어떤 자습실, 독서실 같은데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이제 자습을 할 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고 가는 게 있어요. 그게 모르겠어. 그게 하여튼 뭐 처음에는 이제 학원에서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,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었고,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분위기는 또 뭐다? 이게 첫 번째 쓰인 거예요. 철저하게 여기 계급사예요. 계급사예요. 그러는 게 느껴져요. 뭐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복수심 때문에 했어요. 이게 뭐냐면은,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 학원이 시험 치고 들어가는 데거든요. 시험 쳤을 때 이 학원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들어갔더라도 제가 가장 밑에 반이었고, 근데 보통 이제 일산에서 그 당시에 학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, 학원마다 뭐 시험을 본 데도 있고 안 본 데도 있었지만, 사실 그 시험을 봐봤자 어찌됐건 저는 들어갔어요. 어찌됐건. 왜냐면 안 받아주겠어? 그런 생각이 있었죠. 근데 이제 이 학원만큼은 달랐던 게, 제가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딱 시험을 딱 쳤는데, 제가 학원을 못 들어가는 쪽이래요. 점수가 나왔대요. 제가 안 된대요. 그래서 거기서 일단 1차 충격을 받았어요. 1차 충격을 받고 이랬는데 이제 벙찌고 있는데,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저기 이제 카운터 있죠. 카운터. 거기 이제 입시하는 그 카운터 상담하는 거기 그분한테 막 두 손으로 싹싹싹 빌면서 제발 우리 애 좀 넣어달라고 막 했어요. 그러니까
근데 쟤는 그게 2차 충격이었어요. 학원은 우리 어머니가 빌어야지 내가 들어가는 학원이구나. 그게 너무 충격이었죠.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어찌됐건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 학원에서 지금은 비록 밑바닥이지만 내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여튼 여기를 최상위로 올라가 버리라 복수심에 막 불탔죠.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 어머니랑 그 상담 카운터분이랑 짜고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얘기해 주더라고, 대학교 가서.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중학교 한창 중2병으로 아주 감정이 오락내락 할 때 아닙니까? 그때 그렇게 딱 이벤트가 생기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제가 중학교 2학년 때.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좀 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대폭 오르는 게 아니고 하니까 좀 올랐어요. 그러니까 되네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더 해가지고 엄청 독하게 살았죠. 그때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독하게 산 마인드적으로 굉장히 가장 독하게 살았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일산 대진고에 갔고 그때 진짜 많이 떨렸어요. 사실 그때 얼마나 떨렸냐면 수능이 안 떨릴 정도였어요. 왜냐면 그때 중학교 때 그때 경험 때문에 수능이 막 그렇게 떨리지 않았어요. 긴장은 되는데 그게 막 무섭거나 막 덜덜덜 이런 게 아니고, 왜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시험만큼은 정말 긴장했어요.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. 정말 많이 긴장. 왜냐면 그만큼 제가 정말 간절했거든요. 제 공부한 걸 다 보여줄 수 있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일산 대진고에 갔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. 이제 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를 막 하잖아요. 그때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때 중학교 때 마인드로 하자. 중학교 때만큼 내가 진짜 간절하게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 고3 때도 잘 그러지 못했죠. 이게 중간중간에 막 나태해지고 정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가 하루하루가 정말 제가 뭔가 배우고 올라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. 하루하루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낸 기간이 없었어요 그때. 근데 고3 때는 중간중간에 좀 놀고 막 그랬어요. 그렇게 하다 이제 어떻게 하다 운 좋게 이제 한양대 기획과를 오게 되고, 그 대학교 때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밴드 하다가 성적 날려먹고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학점을 막 이제 갈아엎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때도 그래 중학교 때처럼만이라도 좀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학점을 갈아엎었고,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변리사도 준비해야지 하면서 변리사 수험 2년을 지나죠. 근데 이제 그때도 제 마음 속에는 정말 여러 번 되뇌었어요. 중학교 때처럼 못하겠지만 중학교 절반만큼이라도 내가 좀 독하게 해보자.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고. 그만큼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까지는 다시 오기 힘들, 제 생체적인 에너지도 그렇고 정말 다시 오기 힘들 그런 시기였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공부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많이 엄청 심하게 공부해가지고 해도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왜냐면 하면 되네라는 거를 체감을 하니까. 그러면서 그다음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만약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저 그랬다라고 한다면 역시 뭔가 딴 건가? 나는 안 되나?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작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글맥학원은 어떻게 돼 있나 했는데, 이게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봤거든요. 이 글맥학원을 설립하신 창립자분이 귀농을 하셨더라고요. 물론 학원 다니면서 이분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학원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 정도는 있죠. 감사함 정도는. 근데 이제 그분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사과 농장을 키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인가 했더만 학원이 망한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일산에서는 G1230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. 이제 글맥이라는 거에 상표권 분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G1230으로 바꿔서 사옥도 크게 짓고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대요. 이게 학원을 운영하시면서. 또 인터뷰에 막 누가 이렇게 똑똑똑 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대요. 누가 그만뒀다, 싸움 붙었다, 학부형 막 항의 들어왔다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
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일요일만 내가 기다리면서 산다.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죠.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.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이 학원을 접고 이제 여기 아내분이 사모님이 강남에 그래도 건물 한 채라도 사가지고 월세라도 받으면 살자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것도 뿌리치고 귀농을 하셨대요. 그냥 마음이 제일 편하게끔. 대단하시잖아요. 조금 안타까운데 뭐 안타깝다기보다 안타까운 게 아니지, 그치?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니까 저한테 고마움은 있습니다.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글맥 학원부터 공부를 시작했지만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제대로 좀 다루고 싶은데 이때 제가 열심히도 했지만 또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. 왜냐면 제 주변에 다행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이제 좀 공부 방법을 배우고 한 거거든요. 제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정말 그 중학교 때, 중2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제 별사시험 붙기까지,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엄청나게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세우면서 하는데 제가 내렸던 이제 결론은 지금 요 문장입니다. 공부는 선천적이다 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입시 있죠, 입시. 그러니까 수능, 뭐 요즘은 이제 수시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정시라고 하죠. 이 수능은 노력, 이 시험은 노력이다 예요. 이렇게 두 줄로 지금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. 요거는 제가 한번 다음에 제대로 한번 정리해가지고 왜 그런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